예, 저는 이름은 손윤호, 지금 현재 목동역에서 그 츠케면 전문점 마나츠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 제가 2013년도쯤 정도에 맞아요. 홍대에 있는 예, 그때 가게 이름은 다이쇼켄이었어요. 예, 타이쇼케. 그때 가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예, 목동에 저기 야마기시 카즈오님의 제자분이 오픈하셨다고 해가지고 네. 왔는데 여쭤봤더니 그때 네. 그분 예, 맞습니다. 그때 오픈하셨다가 이제 잠깐 다른 일 하시다가 다시 이쪽에 오픈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뭐 일본에 좀 오래 살다가 네. 그때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신청해 놨는데 네. 그때 2013년도 가게 하는 중에 이제 통보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외국으로 갔었죠. 그러면은 원래는 일본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던 거네요. 예, 제가 1990년도 일본에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대기업에 취직해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이제 3년 정도 회사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993년도 이제 유학을 갔죠. 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면은 라멘이라는 음식을 접하게 되신 거는 역시 그냥 일본 생활 중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신 예, 그 90년도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라면을 주더라고요. 라면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라면을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이제 라면 종류도 많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라면이랑은 완전히 국물도 진하고 또 미소라면은 또 된장 풍미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라면을 처음 접했죠. 회사 말고 이제 밖에 나와서도 이제 라면 가게를 보면 한 번씩 먹어봤는데 집집마다 육수 맛이랑 면이랑 차슈랑 다 틀리니까 그렇죠. 그 집집마다 그 집의 어떤 특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라면에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야마기시 카즈오님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문구가 역시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혹시 야마기시 카즈오님과 어떻게 인연이 되셔서 그렇게 라멘을 배우시게 된 건지. 그분을 처음 만난 거는 제가 히가시케부쿠로 이제 타이쇼켄 본점이죠. 네. 거기서 한 직선거리로 한 7, 80m 되는 거리에 제가 전주 비빔밥 전문점 토가라시라는 토가라시요? 한식당 토가라시 우리나라로 하면 고추죠. 그 가게를 이제 제가 96년도 오픈했거든요. 96년도에. 타이쇼켄이라는 가게는 이미 그 전에 알았는데 네. 그 야마기시 그 스승님이 이제 일 끝나고 직원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弟子들이 제자들 데리고 우리 가게에 이제 회식을 하러 오셨어요. 가까이서 이제 뵌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죠. 네네. 항상 이제 저도 가게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손님이 항상 줄을 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부럽다. 도대체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이제 줄을 서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쟁반을 갖고 가면 옆으로 이렇게 줄을 안 서도 그 준다는 걸 알고 자주 먹게 됐죠. 그때 이제 가게 오셨을 때 스승님이 이제 그 우리 김치가 맛있다고 제가 이제 자그맣게 김치 공장도 했었거든요. 김치가 맛있다 그래서 이제 가시는 길에 이제 김치 반 포기를 제가 포장해서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서로 친해지고 이제 라면 먹으러 가면 쟁반 드리면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줄을 막 서는데 이제 쟁반 받아서 우리 가게 와서 먹거나 그게 아마 첫 그분하고 인연 가게 오셔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은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가게를 하시던 이웃 사촌 같은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야마기시 카즈오님 밑으로 이제 수행을 라면을 배우러 들어가시게 된 건지. 그게 조금 그때는 좀 상업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게도 장사가 잘 되긴 했는데 항상 그 가게가 부러웠거든요. 맨날 이제 손님이 줄 서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팔아봐야 100명 사실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온 건데
그 타이쇼끼는 하루에 300그릇만 준비해서 항상 뭐 손님이 줄을 서서 먹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처음에는 부러워서, 그때는 아마 라면에 대해서 좀 순수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거 하면 돈 벌 수 있겠다. 좀 부끄럽긴 한데 처음에는 라면 저거 장사하면 뭐 밑반찬도 없고 그냥 육수 끓여서 면이랑 저렇게 주면 저거 돈 벌 수 있겠다. 사실 그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나도 저거 배워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쭉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는데 얘기하게 된 게 아마 한일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이제 그때도 이제 가게 오셨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배우고 싶다고. 2002년에. 예, 2002년 지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003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라면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가르쳐 준다고.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야마기시 그 스승님 밑에 점장이 한 명 계셨고,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라면집에 점장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6분은 전부 이제 그 뭐 제작 기술을 배우러 수행하는 무급으로 수행 무급이었군요. 예, 무급이요. 아마 그때 이제 5만엔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5만엔 주고 이제 밥 한 끼 먹여주고. 근데 저는 이제 식당을 하니까 이제 일요일 저희가 쉬었거든요. 매일은 못 가고 일요일 가서 좀 배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라고 그렇게 특혜를 입은 거죠. 어떻게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특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라면을 배우러 들어가는데 뭐 1년 2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6명 중에 1명이 독립하면 그 다음에 대기자가 들어가고, 그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혜를 입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이제 감사한 일이었고 또 특혜를 입은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행을 하실 때 안에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배우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건 어떤가요? 야마기시님이 직접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다던가 그런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작업하시는 모습을 뭐 예를 들어 그냥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반학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되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그 제가 스승님이 한 번도 이렇게 뭐 화를 낸다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 일단 300그릇이라는 그 이제 양이 완판이 된다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이제 그냥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면 만드는 점장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면을 만들고, 그 다음 대파 까고, 뭐 각자 이제 그 면을 이제 육수를 만지고 면을 삶고 하는 거는 이제 스승님하고 이제 오래된 제자들, 우리는 이제 처음 들어가면 초급이고, 그분들은 이제 거의 한 이제 기간도 1년, 2년 오래돼서 마지막 단계, 서로 뭐 지시를 한다거나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이런 일은 없고 전부 각자 자기가 알아서 맡은 일. 처음에는 뭐 주방 안에도 못 들어가고, 처음 들어가면 이제 밖에 빗자루질하고 밖에서 대파 까고 양파 까고仕込み 하는 이제 잡다한 일 있잖아요. 주방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그게 단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업이라 그러죠. 내가 계급은 일병인데 뭐 상병 병장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런 거는 진짜 누가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굉장히 그런 건 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장님도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렇게 뭐 빗자루질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조금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좀 특별하게, 저는 맨 처음에 가서 이제 그 스케지루 그릇에 거기는 이제 설탕, 미원, 식초를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점장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선생님은 제가 6시 출근했는데 선생님은 좀 나중에 나오시니까 점장님이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말 짬밥을 한 6개월 이상 먹어야지 그 자리에서 그걸 할 수 있는데 저는 첫날부터 이제 그걸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많이 배려를 해주셨고 제가 또 가게를 하고 또 외국인 중국인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저랑 이제 외국인이라서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가게에 서로 오고 가는 예. 이제 가게 이웃 관계였고 예. 나중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의 그런 입장도 돼보셨고 예. 이렇게 겪어보시면서 느낀 야마기시 카즈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아는 그 스승님은 라면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 이전에 인격적으로 사실 라면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군기가 엄하거든요. 네. 구타도 당하고 막 냄비도 날아가고 하는데 그분은 한 번도 누구한테 화를 낸다든지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뭐 직원이나 아니면 자기 밑에 기술을 배우러 온 제자들이나 손님이나 어떤 말을 해도 항상 웃으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정말 훌륭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는 하루에 300그릇을 팔잖아요. 매출이. 그러면 그때 680엔 했거든. 찌개면이. 네. 거의 95%는 다 찌개면이에요. 국물 라면은 얼마 안 팔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로얄티를 노랜 왁개를 하면 5만엔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안 냈냐, 왜 입금했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보내주면 통장으로 5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그때 패밀리마트에 이제 큰 그 라면이 출시됐어요. 그렇죠. 네. 그 로얄티까지 하면 네. 수입이 정말 좌석 16개 작은 진짜 막 찌그러져 가는 네. 옛날 아주 오래된 그런 가게에서 한 달 수입이라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돈을 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환율로 계산하면.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계산을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뭐, 제가 비빔밥 장사를 하면서 한 달에 얼마를 팔고 내가 얼마를 버는데 저도 사실은 많이 벌었어요, 돈을. 저도 한 달에 뭐 정말 엄청나게 2천만 원 정도를 저금을 했으니까 그 가게를 하면서. 근데 그분은 이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그 시간 외에는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어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육수 확인하고 다 체크하고 뭐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다 일 끝나고 나면 손님 다 가시고 나면 이제 뒷정리 같은 것만 맡기고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이제 돈을 버는데 저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컨디션 안 좋으면 하루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 라면을 대하는 그 어떤 마음가짐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만든 라면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 그런 거는 너무 정말 저 역시도 배울 점이 많았고 지금 생각하면 저도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분이 했던 것처럼 저도 원칙을 지키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으로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원칙을 지키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그분한테 본받을 점이 아닌가. 예. 제가 조금 이제 집에도 몇 번 찾아갔었거든요. 아마 집을 찾아간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조금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는데 뭐 다른 데 손을 대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원래는 그렇게 찾아가면 안 되는데 집에도 몇 번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부탁도 드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라면 레시피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그 손상은 한국 가서 라면 가게 하면 밥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지 않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레시피를 뭐 돼지 뼈 얼마, 등뼈 얼마, 뭐 족발 얼마, 뭐 야채 이렇게 해서
쭉 적어가면서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제한테 라면을 배우려고 제자가 이제 와 있지만은 사실은 제자가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정리하고 해서 자기 걸 만드는 거지, 여기는 뭐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레시피까지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서 나중에 한국 가면 라면 가게 하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으니까 힘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예전에 홍대에서 이제 타이쇼근을 했을 때랑 그때 사실은 제가 그 라면에 대해서 겉멋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런 데서 어깨너머로 보고 거기서 이제 좀 그 야마기시 스승님하고 좀 거기서 일하고 배웠다는 그런 거, 약간 이게 자만심 같은 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스승님의 어떤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면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진지해야 되고, 야마기치 스승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라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